2023년 9월 24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신용위험 똑같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가 이제 길게 이어지면 진짜 시장 자체가 많이 무거워질 거고, 그 타격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올 겁니다. 그러나 짧게 부러지는 게 딱 보여지면 이제 하느니든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 그걸 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거고,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게 아니고요. 사우디가 그 지금 총 키를 가지고 있고, 그 혹시라도 모르는 불경기가 왔을 때 타격을 받기 싫어서 그 산유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떨어지면 마이너스를 2021년에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뒤로 물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부러지는 상태가 한번 나와야, 경제적으로 부러지는 상태가 나와야 그때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의 구세주로서 사우디가 어, 그 원유를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바뀌려면 아직은 한 두세 번은 더 남은 것 같고요. 오일은 아직은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일이 너무 높을 때는 매도고요. 밑에 내려왔을 때는 매수인데, 매도 포지션 한번 100달러 넘어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까지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 치솟았습니다.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삼각형이 돼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걸 치고 깨고 올라갈 건지의 관건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토요일 날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오고 있고, 그럼 독일과 일단 비교를 하면 독일이 치솟은 게 보이시죠? 독일도 지금 상태가 메롱입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또 좋지는 않죠. 조금 오른 건데 그래도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는 많이 양호해졌죠. 이렇게 된 거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계 기업입니다. 지금 금리 현황이고요. 금리가 지난달에 조금 올랐다가 6월에 올랐다가 7월에 내려온 거고, 이게 통계치 나오는 것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틸리티, 건설, 부실 위험이 있고요. 조달 금리가 급격한 상승이라서 기업, 한계 기업이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파산 기업이 8월까지 했는데 작년 건수 초월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건수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호황기나 아니고 그냥 보합인 기기에 금리 인상 초기에 나오는 기본이라고 보면, 이제 진짜 불황, 침체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침체기 가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시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은행들의 큰 이익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을 갖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에 나가 있는 것들도 결국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연내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이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뚫뚫뚫 막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냥 열어 제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죠. 여기가 패드 레이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터치를 낼 것 같고요. 5천만 원을 유지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1억으로 가면 안전한 은행으로 다 쏠릴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고요. 내년에도 고금리 쭉 셈법으로 복합해진 금융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신용 대출량의 20% 7%, 이게 40대 정도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대출이 많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20대니까 위험하겠죠. 40대에서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자산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막막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배드뱅크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응하겠는데 5천억 갖고 택도 없어요. 지금 이제 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 중에 일부가 휘청휘청 거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그러니까 한보 사태처럼 그런 급의 한보건설이 그때 유명했던 그룹인데 그때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자 공룡으로 버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은행권 투자 가치 없다. 이게 제가 지금 1번, 2번에다 적어놓은 내용을 이분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킹왕짱이다 생각하면서 현금성 자산인 당기채에다 그냥 넣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되면은 금리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CGB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CGB는 끝까지 가져가시면 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원금 받아요.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예,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CGB 층에서 새로운 유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걸 갚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요거까지 대응하시면 돼요. 비중만 괜찮으면 그냥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0.5%나 1%의 수익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세션이고요. 연준 인플레 잘못 읽어서 경기 침체 우려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잘 못 읽었다는 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도 전기차도 다 같이 금리가 높아지면 다 못 버팁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경기 침체 목격했고 그래서 아까 어 그 어 전체적으로 빅스랑 연결돼 있는 어 그 잠깐만요. CD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CDS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급감. 이걸 막으려면 지금처럼 돈을 안 풀면 안 돼요.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푸는데 미국도 어떻게 하냐면 재무부에선 돈을 풀고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여요. 그러면서 돈을 충격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무부에서 돈을 줄이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이던 걸 스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안 하고 미국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만간 이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될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면 스톱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가면. 이게 타격이 클 겁니다.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돼요. 이게 6개월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연착륙 진단 시기는 상호.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 진단하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위험한 상황이고요. 경착륙 70%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는 갱신은 안 했지만 욕인데 욕이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냥 스톱했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갈 거다라고 그냥 돌려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긴축 단기화 유탄, 중국 금리 내렸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매파 기조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거고 9월 FOMC에서 여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조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미국이 고금리 상태로 가겠다고 하니까 개도국들은 지금 힘들어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배격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래도 330이잖아요.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지 높여놓지 않았으면은 그냥 탈탈탈 털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긴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하기는 사나운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달리던 자전거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끝까지 건설로 경기 부양을 7% 6% 가던 데인데 이게 일경이 넘어가잖아요. 일경이 넘어가는 적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희망력은 기술력인데 이게 전기차랑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자본인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IMF 때 겪었던 거고요. 한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hal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쇼예요, 쇼. 쇼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이 부동산 똑같아요. 이렇게 돼서 밑에 바닥을 찍고 여기서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중국 부동산세 도입을 또 연기했죠.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지는 거고, 근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부가 나눠지는 거고, 무디스의 악재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국의 좋은 부동산 소식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은 집값이 추세받고 있고 대출금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집값 상승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나라로 봤을 때 잘 되는 지역 강남하고 해운대랑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가는 데는 올라가니까 이거에 보면 상승폭은 커지는데 구도심화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고리 있고 미국처럼 도심지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닐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큽니다. 우리는 그래도 도심지 아니더라도 얘가 구도심이
그 새로운 신도시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연결해서 투자를 했다면 리스크가 있어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영상도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위험이 증폭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330까지 왔다가 350 언저리까지 하루 이틀만 찍고 바로 답해서 330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350에서는 좀 놀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튕겨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못 지켜버리면 좀 밀린다. 10 정도 밀니까 310까지는 밀릴 거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그분이 오셨다라고 조금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거고요. 331대 1차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저는 320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0보다는 300에서 또 2차 매수 구간 잡고 3차 매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금 보유를 적극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위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